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퀀터스 대표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인사드리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저희가 퀀터스 프라임이라는 제품 론칭을 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지금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 전략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라는 문의를 저희 채널로 주셔서 제가 직접 이 전략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크립토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찾아서 라고 하는 게 오늘의 영상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올웨더 포트폴리오라는 게 무엇이냐? 아마 콘터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대표적인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다라고 부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 주식, 그죠? 주식, 뭐 채권, 뭐 요즘 금 되게 핫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올웨더라고 붙었는데, 이 올웨더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경제 국면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포트폴리오다라는 걸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계절 내내, 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이 꾸준하게 자산이 우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올웨더 포트폴리오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딥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경제 국면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뒤에 슬라이드를 가보시면 우리가 경제 국면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물가와 경제를 가지고 분할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오르는데 경제도 좋은 상황, 그리고 물가가 오르는데 경제가 안 좋은 상황, 그리고 물가가 내리는데 경제가 좋은 상황, 그리고 물가도 내리고 경제도 안 좋은 상황.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 그리고 경제가 좋고 안 좋은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를 네 개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각 자산군, 아까 설명드렸던 뭐 주식, 채권, 뭐 실물 자산, 여기에는 뭐 금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 그리고 달러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가 좋고 경제가 좋은 상황, 이거는 대표적인 호황기 때, 호황기지만 물가가 좀 오르는, 경기가 좀 과열된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주식은 좋아요. 주식은 좋고 채권은 안 좋습니다. 왜냐?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렇고요. 그 실물 자산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좋겠죠. 그리고 달러화는 기본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 이게 기본적으로 물가가 좋고 경제가 좋은 상황에서 얘기고요. 그리고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안 좋은 상황, 이런 걸 유식한 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때가 오면은 주식도 안 좋고 채권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물 자산은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심리 때문에 달러화는 좋아지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식과 채권, 그리고 실물자산 달러화가 각각의 경제 국면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경제 4개의 국면에 대해서 각각 자산군이 이렇게 오르고 내린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배분 비중을 짤 수가 있어요. 이 배분 비중은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 4가지 국면과, 그리고 그 각 국면에서의 자산군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그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각 자산군에 배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는 총 35%의 비중을 배분을 하고,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55%를 배분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이걸 제가 치워드리면, 자, 실물 자산 같은 경우에 금이랑 원자재,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총 10%의 비중 배분을 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걸 우리가 올레도 포트폴리오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1970년대부터 투자를 가정을 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금융위기가 오던 뭐가 오던 간에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우상향을 하는 이런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 게 올레도 포트폴리오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게 올레도 포트폴리오고,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가 그냥 S&P 500에만 투자했을 때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S&P 500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등락폭이 심할 때가 있죠.
이제 이때가 닷컴 버블 때, 그리고 이때가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 때. 이럴 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낙폭이 심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낙폭이 심할 때를 겪다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그래프를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되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올레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만들게 되는 배경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는 뭐였었죠? 우리가 오늘의 주제는 크립토 시장의 올레드 포트폴리오라는 게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저희가 갖게 된 용어는 이거였어요. 기본적으로 올해도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개념이거든요. 자산이 꾸준히 우상향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할 때 마음이 편하죠. 그럼 우리가 크립토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도 올해도 포트폴리오를 구현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게 저희가 갖게 되었던 궁극적 의문이었습니다. 자, 크립토 시장의 올해도 포트폴리오가 왜 필요하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동성을 볼 필요가 있는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의 변동성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위험 자산으로 분리되는 주식보다도 높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차트가 비트코인의 변동성과 S&P 500의 변동성을 같이 그려놓은 건데요. 보시면 S&P 500의 변동성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이 정도 선에서 주어지게 되는데, 그죠?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은 아주 비트코인은 S&P 500보다 몇 배나 높은 변동성을 보이게 되죠. 즉, 다시 말해서 등락폭이 심하다는 겁니다. 즉, 왔다 갔다 하는 폭이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시기가 왔을 때, 그죠? 이런 시기가 왔을 때 투자를 그만두고 싶은 리스크가 생길 수 있죠. 마이너스 40%, 한 주 만에 빠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장을 보면서 정신적으로 멘탈이 버틸 수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크립토에 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데 변동성이 커서 버티기가 힘들다. 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는 것이 크립토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많은 니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사건들이 되게 비일비재해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라는 게 좀 식은 자산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크립토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립토 시장에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봤어요. 왜냐?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크립토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모든 계절에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거를 저희가 엄청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가 핵심 아이디어를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런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여기 보시면 여기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게 있죠.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면 우리가 크립토에 투자하면서도 어느 정도 올레드 포트폴리오랑 비슷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발견을 해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럼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코인이 전체 크립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인덱스화 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실제로 여러분이 그 구글 같은 데 가셔가지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치시면 이렇게 트레이딩 뷰 같은 데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현재 그 비트코인이 전체 크립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캡처해서 가져온 걸 보시면은 61%라고 나와 있죠. 61%.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전체 크립토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61%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산 수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있으면, 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랑 시가총액 상위 125개 크립토의 시가총액을 더해서 그걸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게 곧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코인이 크립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걸 가지고 옆에 보시게 되면 이게 바이낸스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여기 비트코인 도미넌스 USDT라고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랑 연계가 되어 있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파생 상품이다. 즉,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가지고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이낸스에서 거래가 가능한 이런 파생 상품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일종의 투자할 수 있게끔 일종의 빅스 같은 거죠. 빅스라고 하는 게 변동성 지수인데 그 변동성 지수 선물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왜 우리가 핵심이 되느냐? 이 크립토 올레더 포트폴리오 만드는데 왜 핵심이 되느냐? 우리가 앞에서 올레더 포트폴리오 다뤘던 것처럼 우리가 비트코인 시장을 한번 국면을 쪼개보는 거죠. 근데 국면을 쪼갤 때 이번에는 이렇게 쪼개보는 겁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이 있고 알트코인이 있죠. 말 그대로 비트코인은 메이저 코인이고 이제 알트코인은 말 그대로 비트코인은 제가 나머지 코인들 이런 코인들의 상승과 하락으로 한번 시장을 쪼개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비트코인이 오르는 상황이랑 알트코인이 같이 오르는 상황, 그리고 비트코인이 오를 때 알트가 내리는 상황, 그리고 비트코인이 내릴 때 알트가 오르는 상황, 그리고 비트코인이 내려가는데 알트가 내려가는 상황. 이렇게 한번 비트코인 시장을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상승과 하락으로 쪼개보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아까랑 비슷한 표를 그릴 수 있게 되는데 어떤 표를 그릴 수 있느냐? 이런 표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비트코인이 올라갔을 때 알트코인이 올라갔을 때 이때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떻게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도 오르고 알트코인도 오르는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비트코인 당연히 오릅니다. 왜냐? 비트가 올랐으니까요. 쉽죠? 그죠? 그러면 알트코인이 올랐으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 어떻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만약에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더 올랐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약간 하락하겠죠. 그죠? 하락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의 상승폭이 더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얘가 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두 개가 같다. 어떻게 되죠? 이때는 횡보하게 됩니다. 왜냐? 두 개가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금액을 쪼개봤을 때 비트코인도 오르고 알트코인도 오를 때 어떻게 됩니까? 비트가 오르고 이 둘은 하락 횡보에 따라 어떻게 되죠? 합하면 뭐죠? 합하면 기본적으로 오르거나 약간 횡보하거나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비트코인이 내리는데 알트코인이 오르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사실상 확률이 극히 아주 희박한 케이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내려요. 즉 비트코인 자체가 폭락하고 있는데 알트코인이 그때 오를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마치 이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알트가 즉 거기에 있는 그 주식들이 오를 수 있느냐? 라는 건 똑같은 거죠. 즉 비트코인 자체가 일종의 크립토 시장에서는 인덱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내리면 알트가 오르는 상황은 실질적으로 거의 희박한 케이스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건 분석할 가능성이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래 걸 볼까요? 비트코인이 오르는데 알트코인은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케이스. 이건 우리 입장에서 베스트입니다. 왜냐? 비트코인이 올라가잖아요. 당연히 오르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동에서 어떻게 도미넌스? 비트는 올랐는데 알트가 내렸죠. 어떻게 되죠?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얘는 상승하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도 내리고 알트코인도 내리는 케이스. 자, 이 케이스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비트코인 내려가니까 손실을 보겠죠. 비트코인에서. 근데 비트코인 도면서 어떻게 되냐? 이거는 통상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 비트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알트는 일반적으로 더 내리거든요. 당연한 원리죠.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자체가 내리게 되면은 알트코인은 그에 따라 하락폭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면서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혹은 이 두 개가 또 있다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이게 아마 횡보할 텐데 횡보하더라도 이게 하락폭이 클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로 상승을 하겠죠. 그러니까 합치면 어떻게 합치면 기본적으로 이것도 이제 얘가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횡보하게 되는 이런 그래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종합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케이스일 때 어떻게 되냐? 이 케이스일 땐 상승인데 약간 덜 상승하는 케이스가 될 거고요. 그죠? 얘는 어떻게 되죠? 최고입니다. 이때는 상승을 크게 할 거고요. 이때 어떻게 되죠? 이때는 기본적으로 상쇄돼서 횡보하거나 아니면 운 좋으면 약간 오르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즉 우리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등락과 관계없이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돈을 벌게 된다라는 게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하는 거에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럼 데이터로 그러한가? 저희가 검증을 해봤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투자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선물이 있어요. 이 선물과 비트코인을 저희가 5대5 비중으로 바이 앤 홀드를 했을 때 백테스트를 제가 해본 겁니다.
그랬을 때 보시게 되면은 여기 벤치마크는 저희가 그냥 비트코인에 100% 투자했다라고 하는 거를 벤치마크로 쓴 겁니다. 보시면 어떻느냐? 보시면 여기 옆에 있는 결과가 보시죠. 보시면은 벤치마크는 CAGR이 34%, 연봉률이 34% 나왔는데,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과 범위를 섞으면 어떻게 되죠? CAGR이 오히려 높습니다. 그리고 MDD가 어떻죠? 비트코인에 투자했으면은 MDD가 76%로 주어지는데, 이걸 반반 섞은 건 어떻게 되냐? 반반 섞은 것은 이제 48.93, 즉 MDD가 거의 뭐 거의 한 얼마 정도 준 거죠? 이 정도 들었으면 거의 한 절반 안 되게 좀 줄었네요. 그죠? 그 정도 안 되게 준 거고, 보시면 샤프 비율도 훨씬 더 개선이 됐죠. 샤프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변동성 대비 수익률인데 이것도 훨씬 개선됐고, 실제로 그래프 보면 어떻게 그래프 보면은 실제로 이게 약간은 변동성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시죠? 얘가 내려갈 때는 좀 덜 내려간 것처럼 보이고, 올라갈 때도 그냥 꾸준히 따라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있는 게 최근이거든요. 어떻죠? 최근도 잘 버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락장, 특히나 최근 하락장인 2월 같은 경우도 이게 저희가 데이터 집계한 게 오늘까지 집계했어요. 즉 2월 25일까지 집계했습니다. 2월 25일까지 집계한 결과인데 보시면 2월 달에도 수익입니다. 뭐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때문에 수익이죠. 자,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비트코인 자체의 상관관계를 구해봤거든요.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0.06으로 주어집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둘이 같이 움직이는 시기가 거의 없다는 거랑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적으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기본적으로 이런 네 가지 국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움직이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항상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가 방어해주는 역할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결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드는 모든 프라임 전략과 저희 콘터스 전략은 기본적으로 콘터 전략이기 때문에 다 추세 추종을 쓰고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 콘터스 코인 자체가 대부분 추세 추종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각각의 코인들의 추세를 캐치를 해서 이 코인의 추세가 있을 때만 투자를 하고 없으면 투자를 안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서 콘터스 퀀트 엔진을 통해서 추세를 파악을 하고 그 추세에 따라서 비중을 동적으로 조절을 하는 그런 전략을 쓰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CAGR로 봤었을 때 벤치마크 비트코인 한참 압도했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MDD가 9%밖에 안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죠? 크립토 시장에 투자하는데 MDD가 20% 밑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변동성 대비 수익률이 샤프는 이제 2점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보시면 마찬가지로 2월 달에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제가 설명드렸던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컨셉이 있죠.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이 티커를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은 포트폴리오에 넣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자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이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투자의 제1원칙은 돈을 잃지 말아라. 이 원칙은 제1원칙을 절대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버는 투자보다는 잃지 않는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항상 강조를 드려요. 그래서 MDD가 낮은 전략, 그리고 샤프 비율이 낮은 전략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전략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한번 찾아오시고 그거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꼭 편입을 시키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고, 또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저희는 콘터스에서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콘터스에 직접 오시면 저희가 만든 다양한 투자 전략들을 직접 투자하실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로 여러분이 직접 전략을 만드시는 것도 가능하니까 오셔서 콘터스에서 많은 그 전략들을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많이 투자를 해보시길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